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봉추 선생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자, 오늘 일요일이었는데요. 아침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날씨가 좀 흐리긴 했어도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벌써 6월 중순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이번 달은 빨간 날이 하나도 없었죠. 현충일이 토요일이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달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절반 지나가면은 끝인데,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한 해죠. 코로나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흘러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우한에서 폐렴 발생을 했었죠. 우한 폐렴이죠. 그런데 WHO가 코로나19라고 정식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중국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WHO 오죽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하수인이라고 그랬죠. WHO 총장이나 이쪽이나 어쨌든 중국의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태가 커졌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전염병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곧바로 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그리고 우한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곧바로 조사단이라든지 이쪽을 파견하고 WHO가 관여를 해서 제대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말만 믿고 말만 들은 거죠. 말만 듣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퍼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좀 따져야 되지 않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그 사법 체계를 가지고 그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하면은 WHO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농담입니다. 제가 죽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책임이 큰 건 확실하죠. 뭔가 그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보통 그 어떤 권력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권리와 의무가 같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인의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중국한테 소송을 한다 어쩐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중국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결해 가지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 안에서는 완전히 그 깡패 집단이긴 하지만은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 깡패 집단이죠. 중국이 일종의 지역 건달이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건달이죠. 그래서 상대가 안 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미국은 눈치를 안 보죠.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양심의 가책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뭐든지 속이고 막아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죠. 예전에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소련을 철회장막이라고 했었고 중국을 주괴장막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막혀있다는 것이죠. 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있어가지고 철회장막이다. 그래서 뭐 외부하고 완전히 소통을 안 하는 그런 상태였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주괴장막,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으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중국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국가 발전의 도구로 이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런 그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늦게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시장 점검이고요. 수익률 점검, 그리고 또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익률 점검인데요. 작년 수익률, 이건 뭐 일일 시황에서도 많이, 그 종목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작년에도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도 아쉬워요. 올해는 정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종목을 좀 수익을 내지 못했었어요. 사실 그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에서 500%까지 한 700% 가까이 나온 종목도 있는데 좀 조기에 정리해서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주식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씩 경험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이렇게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가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한 지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17년 됐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제대로 또 투자를 하고, 했던 그런 기간들은 이제 그보다는 짧겠죠. 처음 시작했던 게 그때고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좀 제대로 주식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게 2007년,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08년에는 매매를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대표님께서 2007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2008년에는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빠지는 장에서 큰 수익을 낼 그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계속 하다 보면 손실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는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수가 빠졌을 때 개인적으로 흐뭇하게 쳐다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제 고집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고집이라는 건 그런 거죠.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선, 이런 것들, 시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집을 피우다가 약간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한 2, 3년? 이 정도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은 생각이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하는 측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주식 투자를 하거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죠. 매수 위주의 리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좋다, 계속 간다, 수익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 뭐 수익 엄청나게 난다고 하면은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그럴 시기와 하지 말아야 할 시기를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매수만 외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예, 그리고 지수가 뭐 한참 빠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20% 30% 이미 이상 빠졌는데, 예, 그때 이제 조심하자고 하면은 사실 조심하기가 힘들죠. 자,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단기 수익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 누적률, 수익을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올해도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그리고 또 욕심부리다가 약간 또 수익이 덜 나는 경우도 있고 5월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 뭐 지수가 빠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을 보면은 예, 5월하고 10월에 8월이었었죠. 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도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수가 빠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만 잘 찾으면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혹시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미라클님, 월계수님, 포세돈님, 되팽님, 우민미님, 현명한 투자자님, 북한강가에서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4월, 5월에는 매매 내역이 별로 없었어요. 역시 그 본전 정리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본전에 정리한 종목들이 좀 많았었죠. 6월도 조금 아쉬운 게 6월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들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미리 좀 던지려고 그랬었는데 목요일 종가의 종목을 수익 나는 종목들 여러 개를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지수가 웬만하면 저점을 찍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선반영이 됐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예를 들어서 3%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지수가 목요일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밤에 보니까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6%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심하게 빠졌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좀 금요일에 종목도 일부는 정리를 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계속해서 리딩을 하다 보면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겼죠. 어제 좀 늦게 자기도 했고요. 토요일이라서 가볍게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술을 마시면은 목소리가 약간 변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상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 시장, 자,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가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금요일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양봉이 나왔어요. 장중에 4% 가까이 빠졌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4% 정도 빠졌다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어요. 코스닥이 역시 제약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하죠.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죠. 상승폭도 코스피보다 훨씬 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죠. 역시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는 최소한 지난주 결과보다 나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목요일까지는 그 결과에 그 예상을 자신을 했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목요일에 급락하면서 그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한국도 완전히 심하게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이님.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상이 빗나가서 사실 좀 약간 변수가 발생했다고 봐야죠.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못 봤는데
미국 시장이 목요일에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S&P 500이 5.89%, 다우가 6% 넘게 빠졌죠. 7% 가까이 빠졌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독고주인수님 오랜만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자, 뭐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보면은 2100을 지키고 있죠. 목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목요일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경고가 나왔었죠. 시장이 좀 꺾일 수도 있다. 그런 경고가 나왔는데 이날 종가가 괜찮았어요. 목요일 보면은 자 보시면은 종가에 반등이 많이 나오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결과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단기 저점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고점 찍었는데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수급이 별로 좋지 못했었죠. 금요일은 그렇지 않았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기관이 목요일에 1조 1843억을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가 7천억 넘게 매도를 했죠.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었는데 단기에 많이 털어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뭐 털어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좀 애매하다. 자, 금융투자가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그냥 짧게 끝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죠. 마지막 희망, 우리의 호프. 자, 연기금이 아직도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이 욕을 좀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그거죠. 이번 주 하락의 원인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목요일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크게 빠진 거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어요. 좀 안 좋은 건 음봉이라는 거죠. 타 보면은 음봉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가가 강하고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는데 괜찮은 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한국의 차트를 보면은 한국은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은 차트인데 그래도 미국이 결정한다. 지금 괜찮은 게 뭐냐면은요. 자 보시면은 한국이 이 저점에서부터 코스피가 고점까지 한 5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단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한 게 미국은 7% 넘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 훨씬 강하다.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눈치를 보면서 선반영이 되는 면은 있는데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영은 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말 고점을 찍고 제대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행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흐름. 미국보다 앞에서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미국보다 강해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미국도 보면은 목요일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원래는 여름 되면은 더워지면은 이게 코로나가 좀 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더워지면은 사실 코로나도 그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입니다만은 감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잦아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여름에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여름 되면은 우리가 시원한 데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 갑니다만은 보통 여름에 극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극장이나 뭐 또 서점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그리고 시원한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는데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고 영업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름에도 그렇게 크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잦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겠죠. 의식이 얼마나 괜찮은지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뭐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행태들이 좀 나타나죠. 뭐 코로나가 퍼지는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사람들, 직업을 속이고 동선을 속이고 소위 또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의식 수준과 어떤 그 배움의 깊이하고는 좀 비례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퍼졌지 않습니까? 예, 인천의 학원 강사로 인해서 많이 퍼졌죠. 처음부터 뭐 솔직히 밝히고 그랬었다고 하면 이 정도로 퍼지지 않았을 텐데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참 그 인기 검색어의 순위에 홍석천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태원 쪽에 뭐 바가 클럽이 정상적인 클럽이 아니다, 뭐 그래서 그랬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실 노는 것들을 뭐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뭐 놀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실 뭐 나이트 요원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이런 시국에도 그렇게 좁은 곳에서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장이 요즘에 좀 조용하네요. 서울시장 박모 시장이 한참 또 박근혜 정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뭐 이게 통제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클럽을 통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터지고 그랬는데, 제가 뭐 박모 시장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여름에 이게 이제 잦아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 악재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주 잘 통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희소식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료제.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을 한다고, 그런 게 조금 희망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부풀려 가지고 시장이 버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역시 시장이 또 다시 다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통은 선반영되니까,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최소한 7월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꺾이지 않을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은 뭐 어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객관적인 수치나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는 그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추세적으로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단기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수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슈로 움직이던 시장이다 보니까 좀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고점 확률은 찍었을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뭐 무너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정말 안 좋죠. 경제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악의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름에 다시 가을에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름에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 이게 100%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결국은 최근에도 계속 말도 안 되게 계속 끌어올리고 했던 게 뭐 이슈나 이런 것들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정말 뭐 발악을 하다시피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아마 어느 정도 뭔가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언제 트럼프가 포기하느냐. 만약 트럼프의 지금 바이든하고 지지율 격차가 한 7% 정도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5%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노력하던 거에 더해서 뭐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격차가 커지다 보면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경제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역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완전히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한국은 그것만 보세요. 2100선. 2100선을 이탈해가지고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그 정도 흐름은 예상을 안 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 시도하거나 고점에서 횡보하는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쨌든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는 순서대로 하면 특징주 리뷰가 되겠죠. 자, 이번 주는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두산 퓨얼셀 1 우선주. 최근에 계속 상한가 가고 있죠. 이 종목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환장합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추천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4,000원에 추천을 했다가 그 다음에 4,100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4,200원으로 바꿨어요. 이날 4,200원으로 바꿨는데 다음날 4,200원이 왔죠. 근데 이날은 추천해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단기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래에서 추천을 해야지 해가지고 상황 봐서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가격 오고 그 다음날도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여기서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조금 더 빠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4,000원까지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천했던 가격까지 왔는데 매수를 못한 그런 경우라서 이게 무조건 한 번은 다시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쳤죠. 상당히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요. 이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운이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좀 조정받으면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단기 매매는 가능하니까. 그런데 뭐 조정이 와야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대창솔루션은 이 종목은 추천을 했다가 금요일에 그냥 짧게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빠지니까. 근데 장중에 계속 관찰을 했는데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도 테마주죠. 테마로 가는 종목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동전주니까 소액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두 종목을 골라봤고요. 자, 다음은 대응 전략입니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장중 단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튀어오르면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좀 빠지면은 상방 장중 단타가 가능하고요. 추세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수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튀어오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쪽에서는 추세 진입을 좀 분할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고점 찍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발생해서 미국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또 짧게 끊어주고 또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또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노려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현물은 종목은 테마주 순환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테마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가격 메리트 발생한 종목들 공략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유한양행 우선주 충분히 빠졌어요. 단기 급락하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급등했는데 조정받으면 다시 또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여러가지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테마도 되고 또 미세먼지 테마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원래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미리 좀 선진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데 지수가 심하게 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잘라주고 지수 저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또 이슈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은 한번 좀 아래쪽에서는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엔님, 인포스님, 독고진수님, 자연이님, 독고진수님하고 자연이님은 아까 불러드렸죠. 영담 박선생님, 혜진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